예, 반갑습니다. 중국동에서 시골 마늘보쌈 낙지불죽이라는 이제 상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요. 53세 됐습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53세도 했는데 30대, 40대가 왜 못하느냐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빚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돌려막지 않고 살려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인 매냥 정치인이 언론 플레이를 하듯이 우리는 리뷰 플레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공지가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리뷰 플레이를 하자. 그렇다면은 리뷰 플레이를 하려면은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리뷰가 없이는 배달이 안 됩니다. 적어도 뭐 작게는 100개, 200개 이상은 돼야지 손님이 낚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리뷰를 올리려면 어떻게 올리면 되겠느냐. 제가 지금 이제 리뷰를 올리게 된 동기는 직접 배달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배달을 해서 이제 손님한테 뭐 웃으면서 이제 인상을 쓱 기분이 나쁘게 갔더라도 문을 여는 순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반듯하게 서서 인사를 해가지고 카드 긁을 때 고객님 만나거든 리뷰 하나만 써주세요. 내지는 오늘 너무 힘드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옛날에 오늘 너무 힘드네요. 세상에 100개랬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런다고요, 손님이요. 그럼 리뷰도 하나 올라오고요. 많이 예쁜 강아지도 때로는 예쁘다고 해야 되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1200개인데 850개 분한테 리뷰가 1등 맛집을 내줬어요. 왜 내줬냐면은 그분이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한 줄 공지의 필요성입니다. 이럴 때 사진을 올리신 분은 3,000원, 별 5개를 준 분은 2,000원, 그리고 별 4개 준 분은 1,000원을 드립니다. 하니까요. 그거 받는 재미에 상당히 많이 글이 올라오더만요, 리뷰가.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리뷰가 없다면은 일단 배달의 민족에서는 1,000원짜리 할인을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궁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걸은 뒤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이분처럼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할인 쿠폰을 해가지고 리뷰를 자주 200개를 어거지로라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작전이 구사되지 200개 이렇게 안 돼가지고는 뭐 10개도 받기 힘들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리뷰를 하려면은 그 할인 쿠폰을 좀 활용을 하시고, 우리 동네 그 리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옵니다. 한 5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배달이 참 빨리 왔어요. 총알입니다. 둘째, 맛 끝내주는데요. 셋째, 양이 많습니다. 둘이 먹고도 남았어요. 넷째, 감동 먹었습니다. 뭘 감동 먹었습니까? 문자까지 발송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다섯째, 진짜 이거 끝내주는 겁니다. 손편지도 직접 써주시고, 세상에 이런 사장님도 있네요. 바로 여기서 그거예요. 정성 어리게. 그럼 악플을 못 올릴 것 같아요. 리뷰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마지막 보루는 손편지로 한번 좀 어필을 해보라. 때로는 리뷰 플레이를 하죠. 근데 주인만 글을 쓰면 뻘쭘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댓글이 5개 정도, 서너 개는 올라와야지만 주고받고 요 빠른 배송을 위해서 한번 직원을 한번 쓰고, 직원을 쓰려면 돌아가야죠. 인건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늙혀가지고 매출을 증대를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 시켜 먹고 싶은데 전화했는데 놀면은 다른 집 거 시켜 먹는데 그게 더 맛있네, 이럴 수가 있죠. 그래 고객들한테 좋지만은 저는 2가지 때문에 이제 그 연중무휴를 채택하라는데, 하나는 고객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는 직원들하고의 구배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 알았다, 10만 원 더 줄게, 20만 원 더 줄게, 일만 잘해.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어쨌든 간에 남을 활용 잘해가지고 매출이 증대하고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때, 그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최고의 서비스는 맛입니다. 맛 없으면은 마케팅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쇼 아무리 해봐야 한 번 먹고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맛이 있는 전제하에 마케팅이 돼야지 되지, 맛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놓여있을 때 내 걸 선택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절대 이게 전단위만 보고 안 해요. 이게 싸지 않는 한은 비교를 일어난다고.
우리도 G마켓이나 저 옥션 가보면 비교하고 막 99%막 100% 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전단지를 해더라도 QR코드하고 핸드폰에다가 네이버 그림하고 해가지고 뭐뭐 검색하세요. 이런 이미지를 넣으시라고요. 동네 리뷰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손편지 쓰신 고객님은 손편지에서 고객님 맛있게 드시고요. 맛있으면 별 5개 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쁘게. 그러면 리뷰가 상당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예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태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앱 활용법하고 리뷰 관리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의 민족을 처음 할 때는 한 3, 4개월 동안 이걸 돈을 내면서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주문도 뜨문뜨문 들어오고 잘 되는 업소를 이제 저희 뭐 피자라고 해서 꼭 피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족발도 있고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되는 우수업소를 저희 지역에서만 자기 지역에서만 찾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 즐겨찾기를 해요. 그리고서 자주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를 노하우를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얼만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느냐 보고만 한다고 해서 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많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잘된 케이스예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잘된 케이스고, 두 번째는 아까 전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 하고 있는 슈퍼리스트가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특히 뭐 지역을 동마다 이렇게 유료를 갖고 계신 사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있는 지역 하나만 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른 동은 이제 거리 대비로 이제 순위가 내려가니까 하단에 뜬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리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당선의 슈퍼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최상단에 마킹이 되니까, 랭크가 되니까 주문 수가 확실히 늘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인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팁이신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미 다들 하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뷰를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구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편지 그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손편지를 작성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멘트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주말에 이제 미리 손편지 작업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근데 그 손편지 내용은 뭐 적게는 뭐 2-3가지에서,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이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2-3가지에서 많게는 뭐 5-6가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요. 나가면서 뭐 쓸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느끼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정성이 담겼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사람, 내가 받아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시면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아까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이제 급하게 그렸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저랑 닮았죠. 저희 이제 손편지 쓸 때 한쪽 포스트잇에다가 항상 이 그림을 그려줘요. 약간 이제 가게, 저희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가게의 이제 특색, 이제 캐릭터화를 약간 시키는 거죠. 요 가게는. 근데 막 이게 배달도 시키시지만 가끔 가다가 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하고 그림하고 정말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가게의 특색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별점이 낮은 댓글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 이것도 이제 손편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편지로 할 수 있는 거는 편지로 대부분 다 가요. 배달이 늦었어요. 배달이 늦으면 이제 제가 솔직히 귀찮은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주문 예상 배달 시간 40분, 뭐 50분 하잖아요.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배달 시간이 못 들어갈 때가 주말에는 거의 한 70-80%못 들어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귀찮지만 전화를 드리려고 해요. 한 10분 전쯤에. 손님 죄송한데 몇 분
배달 약속했는데 그 시간은 못 맞춰 드릴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이제 손님이 이제 기분을 좋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게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손편지까지 씁니다. 물건이 나갈 때나 제품 피자가 나갈 때는 손편지도 쓰고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서비스도 같이 드려요. 서비스도 같이 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시간에 늦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으면 솔직히 파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주말이니까 이해하겠지가 되지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평일에도 가장 빠른 배달 시간이 40분이에요. 물론 40분 안에 무조건 갑니다. 30분, 빠를 때는 25분에도 가고 20분에도 가는데 저희는 무조건 40분이에요. 40분을 해놓고 좀 일찍 가면 저도 이거 배달의 민족에 가서 얻은 팁이에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리뷰로 나오고 배달이 예상 시간보다 빨랐어요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60분 빠를 때 50분 늦으면 60분이에요. 이거 리뷰는 첫 리뷰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대한 댓글을 남기실 때 그 앱상으로는 200글자까지밖에 안 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000자까지 남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별점이 낮은 댓글은 최대한 손님이 서운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쓰세요. 1000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안 좋은 댓글일수록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전화, 손편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발짝 다가가면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지 않고 왜 리뷰를 안 달아주냐, 별점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시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제가 어떻게 만들고 뭐 하고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앱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리뷰 하나 진짜 리뷰만 신경을 잘 쓰셔도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저는 참고로 배달의 민족 하면서 1년 안 되는데 우섭수 2번 이제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초반에 영업 이제 인수 받아서 했는데 할 때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한 60%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점주가 하실 때보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만 잘 하시면은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장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매니아 신도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봉구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 두 사장님은 배달 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홀이 70%고 배달이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이랑 배달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치킨매니아 신도림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한 9년 정도 된 매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치킨매니아 전국에 한 3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저 포함해서 사장님들이 전 전략가나 기획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3년 전에 그 가게를 인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인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신도림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떨어지고 있는 차에 제가 인수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를 받았을 때 그 떨어진 이유가 뭔지를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배달 들어오면 배달 가고 그리고 그냥 뭐 안주 들어오면 안주 뽑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일들만 열심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도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주 소소한 변화부터 많은 변화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줬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쿠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홀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홀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쿠폰이라 함은 배달할 때 이제 하나씩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홀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실 때 쿠폰을 이제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다음번 재방문하실 때 서비스를 이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이렇게 한 6종류를 만들어서 그거에 뒤에 이제 저희 홀 직원들이나 홀 이제 일하시는 파트타임 친구들의 이니셜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접 그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한테 쿠폰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방문을 하시면 그 쿠폰이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회수가 가장 많이 된 친구한테 상품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네, 뭐 상품 저희끼리 뭐 선물이니까 그냥 뭐 영화 관람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커피에 마실 수 있는 기프트콘을 싸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했던 취지는 좀 더 서빙을 재밌게 해보자. 네, 우리가 좀 더 서빙에 손님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하자. 네,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손님도 그 저희가 그냥 카운터에서 그냥 무심히 나눠주는 것보다 테이블에 가서 직접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나눠주면 좀 더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우리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하루에 뭐 배달이 한 50개 있으면 배달의 민족으로 한 15개에서 20개 들어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30개 들어오는데 제가 배달의 민족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한 3개 들어왔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지금 평균 하루에 10개 이상 늘었으니까 많이 늘은 거죠. 리뷰는 무조건 많이 달고요.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그 근처에 아파트도 많은데 오피스텔이 좀 있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그 주문을 배달의 민족 주문을 그 20대 한 중후반 분들이 많이 주문해 주시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 뭘 드리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2월, 3월 이제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 한 이벤트들 중에서 그 갑자기 문득 마스크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 마스크팩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팩을 드리면 좋겠다. 네, 환절기니까 마스크팩을 드리면 괜찮겠다라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300개를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좀 감동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손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편지 문구는 이렇게 썼어요. 고객님의 그 환절기 피부까지 생각하는 치킨매니아 신도림점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리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트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마스크팩에 붙여서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약한 것 같아서 저는 배달음주 주문이 들어오면 문자를 또 하나 보냅니다. 네, 치킨매니아 신도림점입니다. 뭐 새우치킨 주문하셨죠? 뭐 맛있게 바삭하게 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 보내고요. 그리고 선물 챙기고 배달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가서 아 서비스로 저희가 마스크팩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맛있게 드시고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90도 인사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10분이면 9분이 리뷰를 남겨주세요.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가 뭔가 서비스를 챙긴 거 그냥 챙겨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챙겼다는 거를 좀 이렇게 막 확실하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소심한 게 아니라 약간 티를 내는 거죠. 약간 오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고마워하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리플이 어떻게 달리냐면 아 배달원이 친절하시네요. 뭐 선물 감사합니다. 배달원이 되게 뭐 그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달려요. 그 친절하다는 포인트가 제가 그 리뷰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말을 어떻게 이쁘게 한마디를 던지느냐 이 차이인 거지 뭐 엄청 과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을 활용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신경을 못 썼었는데 한 3, 4개월 전부터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지금 한 거의 배달의 민족 들어오는 건 한 10배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뭐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뭐 가장 최근에 했던 거에 이렇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저희 주방에서 이렇게 이모님들이랑 같이 간식을 먹는데 가래떡 같은 걸 이렇게 튀겨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면 좋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조청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나가는데 떡을 이제 같이 나가요. 손님들한테. 근데 아 이게 어르신분들이 좀 떡을 튀겨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어르신분들이 후라이드를 많이 드시니까 후라이드에 떡이 같이 나가서 조청이랑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근데 그냥 나가면 또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또 가서 얘기합니다. 테이블 가서 아 저희가 서비스로 떡을 좀 튀겼습니다. 네 이거 꿀에 찍어 드시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드세요. 이렇게 꼭 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 팀원들 그 일을 하는 저 동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뭔가 내가 뭔가를 받은 것 같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대우 받은 것 같고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그냥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학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매장에 이렇게 그 보드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거기에다 뭐 이렇게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적은 것 중에
제가 이제 목표와 비전 뭐 이렇게 목표를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장에서 새로운 것 100개 이상 그 만들기, 새로운 것 100개 이상 하기가 제일 목표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 떡을 하나 튀겨서 나간 것도 새로운 시도 한 개고요. 네, 마스크팩을 하나 나간 것도 새로운 시도 한 개고 이런 것들을 100개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반응이 좋았지. 아주 알고 가야지. 이거는 반응이 그저 그랬어. 이렇게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공부잖아요.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패가 없는 겁니다. 뭐 내가 이벤트를 하나 할 때 이걸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고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해도 안 좋아도 어차피 난 하나 배운 거고 좋으면은 매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한테는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된 거죠. 그 이벤트 자체가. 이벤트나 어떤 새로운 시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 새로운 전략을 짜고 뭐 새로운 방향을 그리고 어떤 그런 걸 하는 것에 그 내 일에 한 60%를 쏟고 내가 배달을 하고 주방에서 그냥 그 안주를 만들고 이런 일에 40%를 쏟으면서 뭔가 일꾼의 역할보다는 기획자, 전략가의 역할을 하는 게 더 그 매장을 위해서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제 얘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